안녕하십니까, 쩐데레TV의 쩐데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확진자 수는 1100명 정도 되네요. 아마도 지난주 내내 2000명 조금 안 되는 1800명 1700명 정도 수준으로 많이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물론 주말엔 조금 검사가 더디기 때문에 1100명대인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뭐 다음 주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워낙 무더위가 지속됐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휴가철도 겹치면서 아마 수도권에 집중된 어떤 확진자 수 플러스 지방, 뭐 제주도까지도 확진자 수가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상황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건강을 유의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어쨌든 증시는 그래도 뭐 나쁜 흐름만 가져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금요일 치고는 코스피 코스닥이 선방해줬다라고 좀 생각은 되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수 있을지, 뭐 7월 고용보고서 발표에 대한 부분들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될지 그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슈가 됐었던 거는 카카오뱅크의 상장입니다. 상장 당일에 6만 9,800원으로 상한가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11위가 됐죠. 굉장히 좀 한방에 좀 찍고 올라갔는데, 뭐 어쨌든 그 증시에 여전히 좀 관심이 있고 많은 자금들이 자산, 많은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흘러나오는 유동성들이 최근에 증시에도 여전히 아직은 그런 투자 심리를 자극할 만한 소재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주말에 살펴보면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 이슈는 없었고, 바로 이제 이 차트로 좀 들어가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시장에 대한 걸 잠깐 살펴보면요, 외국인은 코스피를 꽤 지속적으로 사고 있죠. 다행이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외국인이 560억 가까이 순매수해줬고, 기관은 또 팔았고요. 그죠? 2300억 매도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29억, 기관에 700억 순매도 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코스피는 뭐 3300포인트, 지난번 한 6월 25일 날 나왔었던 이 33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도를 다음 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주체는 외국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쨌든 시장은 그래도 다시 이 보통 한 120일평선, 60일평선 정도 찍을 뚱 말뚱 하면 거의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구간대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코스닥도 뭐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만 조금 다른 것은 그래도 코스피는 전고점 돌파를 다시 한번 강하게 실현하고 있다. 1059포인트죠. 장중 1062포인트로 역사상 최고 높은 지수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피와 비슷하게 외국인이 순매수를 그래도 조금입니다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 추세가 뭐 하루 이틀 좀 눌리더라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ID 먼저 본다면요, EID는 사실은 한 500원 정도 언저리에서는 반등이 지금 나왔다. 그동안에 한 두 차례 나왔었고, 이번에도 좀 반등이 강하게 좀 나오면서 상승을 좀 했었죠. 요런 흐름들인데 어찌됐건 이 순매수를 살펴본다면 매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사고 개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EID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당일에 UBS가 갑자기 오전에 순매수로 계속 샀다가 오후에는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결국에는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서 마이너스 돼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그만큼 수급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차트라든지 이슈, 재료, 이게 굉장히 좀 더 주가에는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는 아직은 이 구간대에서 어쨌든 지금 버텨줬다라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기서 쭉 밀려버렸다면 정말 속절없이 밀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반등 나와주고 음봉 살짝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12평선을 돌파하면서 62평선까지도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는지, 52평선까지도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신용 현황에서도 보면요, EID 같은 경우는 신용 잔고는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걸 한번 볼게요. 대차, EID 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상환하는 게 나오지 대차가 증가하진 않고 있죠. 공매도가 뭐 좀 나왔습니다만, 그죠? 공매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공매도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특별하게 공매도에 대한 이슈라든지 대차에 대한 이슈, 잔고금이 크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그 부분들은 한번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은 아시겠지만 공시를 좀 지속적으로 살펴볼 만한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8월 6일 날에 추가 상장 뭐 내용이 나왔는데요. 발행일이 7월 23일이고 상장일 8월 9일. 그죠? 이건 기존에 있었던 내용 같습니다. 그죠? 네, 있었던 내용 같고, 의무보유기간 어쨌든 8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1년 동안 못 파니까요. 상장은 되지만 팔 수가 없다. 그죠? 시장에 물량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8월 5일날 나왔던 공시인가요? 이 부분은 기존에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EID가 보유한 이트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이슈는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어찌됐건 그 1년 정도는 더 기존에 이화전기가 가지고 있던 EID의 물량들이 소화하는 데는 1년 정도 더 연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 금액에는 팔기가 조금 아쉽기 때문에 저는 연장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그냥 제 나름대로는 그 뇌피셜을 좀 돌려보는데, 요 내용이 아마 여기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2% 정도 더 늘려가지고 보유주식수를 좀 증가시킨 것 같고, 원래는 8월 6일에 대한 부분들이 양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죠? 근데 이게 연장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분이 남은 주식이 있고 장내 매도를 통해서 소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그래서 EID의 물량이 어쨌든 쏟아지지 않고 또 연장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차트는 여전히 뭐 좋진 않고 하방 잡는 흐름이고요. 하방 경직성이 좀 나와주면서 호재가 뜨거나 이슈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트론을 좀 보면 얘도 뭐 비슷해요. 흐름 자체가 이화전기, 뭐 EID, 이트론 3개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 구간에 지금 눌렸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는 느낌이고, 사실은 다음 주에는 저는 못해도 749원을 넘어가는 그 22평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최소는 뭐 단봉으로 여러 개 붙든 뭐 양봉 하나 세게 들어 올리든 그런 흐름은 좀 나와줘야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보통 이런 흐름에서는 그냥 이렇게 밀려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그죠? 쌍바닥 만들고, 아니면 그냥 가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이 부분만 아니면, 하락만 아니면 좋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언제나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얘도 보면 사실은 이렇게 상단을 돌파 시도하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시도하니까 이때 날아가거든요. 3번 정도를 돌파 시도하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뭐 3번이건 4번이건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계속 돌파 시도를 하는 흐름에서는 강한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고, 얘도 지금 이 구간대에서는 거의 한 2-3개월 정도를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갔는데, 다만 지지라인 해줘야 될 때는 라인을 좀 잡아줬거든요.
15만원 정도를, 그죠? 그랬던 흐름이기 때문에 각각 종목마다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셀트리온을 보면 지금은 이제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의 흐름을 본다면 이렇게 한번 쳐주고 눌렸다가 한번 쳐줄 때 간다거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물론 굉장히 좀 우량주들을 말씀드리는 거랑 또 이트론 이아디랑은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요. 예. 쭉 스코어를 보면 여러 번 이렇게 부침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도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이제 세 번 때 좀 더 강하게 가서 지지라인 잡아주면 다시 칠 때 한 번 치고 또 두 번 치고 세 번 칠 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 기간이 엄청 뭐 길고 길고 짧고 할 수 있는 차이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아이디가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쳤을 때 날아갔어야 되는데 못 날아갔죠. 한 번 물론 쳐서 세게 갔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이번에 만약에 630원까지도 뭔가 이슈를 가지고 온다면 참 기대해볼 만한 자리일 텐데, 이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봐야 되겠죠. 좋은 좀 재료가 있는지도 살펴보면서요. 이트로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이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어쨌든 750원을 계속 지지라인으로 잡고 있다가 눌렸기 때문에 돌파하기가 쉬운 흐름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돌파한다면 기대감으로 최소한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대하면서 다음주 시장 한번 지켜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꾸준히 이 종목은 한번 저도 살펴보겠고, 좋은 좀 흐름이 나와주는지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